그건 해바라기였습니다. 침대 시트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건 뭐지? 왜 여기에 이런 게?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크기도 컸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돌기들. 규칙적으로 배열된 그것들이 마치 꽃잎처럼 보였어요.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65의 할머니가 50 중반 남자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되다니. 죽은 남편 이후 7년 만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남편과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알았어요. 여자로서의 제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최은희입니다. 올해로 65이에요. 부산 광안리에서 한복 맞춤점 고은결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했죠. 남편은 염색 장인이었고 저는 재봉을 맡았어요. 손발이 척척 맞아서 일도 잘 됐고 부부 금술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혼자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백발을 염색한 머리, 깊어진 주름, 처진 피부, 손으로 볼을 쓸어내리면 탄력이 없어요. 70년 가까이 써온 몸이니까요. 여자로서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살아왔어요. 딸 지혜는 38로 결혼해서 10살짜리 손녀 서연이를 키우느라 바쁩니다. 저는 혼자 가게를 지켰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치수 재고 재봉하고 손님 맞이하는 일상. 저녁엔 텅 빈 집으로 돌아가 혼자 밥 먹고 드라마보다 잠듭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매일 밤 차를 올렸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도 없는 집.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공간.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그런 제 일상이 변한 건 올해 5월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깨가 넓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굵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통 혼례 촬영 때문에 한복 대여하러 왔어요. 신랑 관복이요. 촬영이세요? 결혼 준비 중이신가 봐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사진작가거든요. 프리랜서로 전통 혼례 촬영을 전문으로 해요. 아, 그러시군요. 성함이 박민호입니다. 민우 씨라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치수를 재기 시작했어요. 줄자를 들고 그의 어깨에 손을 대는 순간 묘한 떨림이 왔어요. 어깨가 넓으시네요. 한복 입으면 잘 어울리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한복일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30년 됐어요. 원래 남편이랑 같이 했는데 이젠 혼자 하고 있어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한복 역사에 대해 잘 아세요? 당연하죠. 30년 했는데요. 저도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촬영하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복의 색깔 의미, 지역별 차이, 전통 혼례 절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사장님, 혹시 부산 전통 혼례 풍습에 대해 더 여쭤봐도 될까요? 다음 촬영 때 참고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제가 아는 건 알려드릴게요. 민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관복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반나절이 됐어요. 민우 씨가 오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거 드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노요. 전에 부산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커피를 사주다니. 고마워요. 아니에요. 덕분에 촬영 잘 끝났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산 바다 이야기, 광안대교, 자갈치 시장. 민우 씨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촬영이 있을 때마다 제 가게에 들렀어요. 항상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것도 샀어요. 같이 드시죠. 한복 갈아입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복 역사, 전통 혼례 풍습, 부산 이야기. 민우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올까 하는 마음. 아침에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살짝 발라봤어요. 연한 핑크색. 오랜만이었습니다. 최은희, 정신 차려. 넌 할머니야. 하지만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왜요? 제가 근처 맛있는 국밥집 알아요. 같이 가실래요? 두근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랑요? 네.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그럼 좋아요. 함께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뜨끈한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민우 씨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사장님,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반찬을 권하다니. 고마워요. 민우 씨도 많이 드세요. 사장님,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뭐? 그냥 익숙해졌어요. 익숙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민우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니에요. 제가 착각하는 거겠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우 씨는 이제 거의 매일 오후에 들렀어요. 촬영 일정이 없어도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변명처럼 말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라는 걸. 저는 제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최은희, 정신 차려. 넌 할머니야. 손주도 있는 사람이야. 남자가 널 여자로 볼 리 없어.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머리 염색이 빠진 건 아닌지, 주름이 너무 깊은 건 아닌지, 크림을 바르고 또 바르며 한숨 쉬었어요. 딸 지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좋아졌어?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정말? 피부도 좋아진 것 같은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그래. 3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6시쯤 가는데 이날은 7시가 넘어도 앉아 있었어요. 민우 씨, 마감 시간이에요. 집에 안 가세요? 사장님, 네. 민우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민우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한테 관심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진심이에요. 석 달 동안 매일 보고 싶었어요. 커피 핑계로 온 것도 사장님 보고 싶어서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우 씨, 저는요, 대답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돼요. 고개를 저었어요. 민우 씨, 저는 65이에요. 당신보다 10살이나 많아요. 알아요.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저는 손주도 있는 할머니예요. 남편도 먼저 보낸 사람이고요. 민우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사장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민우 씨,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안 돼요. 민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 씨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관심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걸까? 손주 딸린 이 나이에 내가 자격이 있나? 민우 씨에게 제대로 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죽은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너무 외로워. 7년 동안 혼자였어. 손으로 사진 속 남편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이 나이에도 여자로 사는 게 가능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염색약을 다시 칠했어요. 최은희, 정신 차려. 민우 씨는 젊은 사람이야. 너 같은 할머니를 진짜 좋아할 리 없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부터는 평소처럼 대하자. 그런데 오후에 민우 씨가 또 나타났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사장님. 민우 씨, 커피 드세요. 오늘 날씨 좋아서 산책하다가 샀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어색했지만 민우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한복 이야기, 부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사람 진짜 포기 안 하는 건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날부터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민우 씨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고 저는 마음을 숨기느라 애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밤마다 민우 씨 생각이 났습니다. 굵은 목소리, 따뜻한 눈빛,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부산문화재단에서 전통 홀레복 기록 프로젝트를 의뢰했어요. 같이 하실래요? 저요? 놀랐습니다. 전 사진은 모르는데요. 한복 감각은 사장님이 최고잖아요. 제가 촬영하고 사장님이 한복 제작과 스타일링 해주시면 돼요. 솔깃했어요. 한복 제작과 스타일링이라. 30년 해온 일인데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예요? 전통 홀레복 10벌을 복원하고 촬영하는 거예요. 경주, 전주, 부여 같은 지역별로요. 지원금도 괜찮고 나중에 전시회도 열어요. 그럼 제가 한복을 직접 만드는 건가요? 네, 사장님이 제작하고 저는 촬영하는 거죠. 사장님 솜씨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프로젝트였어요. 게다가 민우 씨와 함께하는 일이라니.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럼 오늘 저녁에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프로젝트 설명서도 보여드리고요. 저녁이요? 네, 일 이야기니까 편하게 만나요. 그렇게 저녁 약속이 잡혔습니다. 문을 닫고 광안리 조용한 와인 바로 갔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프로젝트 설명서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와인 괜찮으세요? 좋아요. 민우 씨가 와인을 주문했어요. 설명서를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재단에서 전통 혼례문화 보존을 위해 기획한 거예요. 각 지역별 혼례복 10벌을 복원하고 고퀄리티 사진 작업을 하는 거죠.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6개월 정도요. 사장님이 한 벌씩 제작하시면 제가 촬영하고요. 나중에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해요. 흥미로웠어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 벌당 300만 원이에요. 10벌이니까 3천만 원이죠. 반반 나누면 되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1,500만 원이라니. 한복집 수입만으로는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와인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민우 씨,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솜씨 제가 알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와인을 한 잔 더 시키며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렀어요. 사장님은 왜 한복 일을 하세요? 남편이랑 같이 시작했어요. 남편은 염색 장인이었죠.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지금은요, 7년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하고 있어요. 민우 씨 눈에 연민이 서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외로우시겠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외로움을 헤아려 주다니. 괜찮아요. 이제는 민우 씨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저도 사실 약혼녀가 있었어요. 네, 5년 연애하고 결혼 직전이었는데 파혼했어요. 왜요? 민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문제 때문이에요. 신체적인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2가지인데요. 먼저 타고난 게 좀 큰 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특이 케이스래요. 정상이긴 한데 드문 경우라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젊었을 때 군대에서 시술을 좀 했어요. 구슬을 여러 개 넣었어요. 당시엔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거든요. 숨이 막혔습니다. 구슬이라니. 그래서 파혼했다고요? 네. 약혼녀가 처음엔 크기에 놀라고 나중엔 구슬 때문에 더 무서워했어요. 도저히 안 맞는다고 괴물 같다고 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자가 무서워요. 또 상처 줄까 봐요. 혹시나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거절당할까 봐 먼저 말하게 돼요. 민우 씨, 그건 민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를 배려하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에요.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빼지는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어요.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간절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사장님한테 끌려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민우 씨, 저도 알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사장님은 손주도 있으시고. 근데 사장님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민우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진심이에요. 손을 빼려고 했지만 민우 씨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저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장님 보면 제가 치유되는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우 씨, 사장님,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제가 조심할게요. 민우 씨,
제가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깊은 주름, 백발 염색한 머리, 처진 피부. 이런 나를 한창 젊은 남자가 좋아한다고? 게다가 그 남자는 특별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기도 크고 구슬까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얼마나 클까? 구슬은 어떤 느낌일까? 죽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했어요. 아니, 솔직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내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사별로 7년간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최은희, 정신 차려. 넌 할머니야. 손주도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6개월 동안 매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우 씨, 저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할게요. 같이 해요. 정말요? 좋아요. 그리고, 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네, 천천히요. 제가 조심할게요. 사장님 속도에 맞출게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2~3번 민우 씨가 가게에 왔습니다. 홀레복 디자인을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눴어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30년 해온 일이지만 민우 씨와 함께하니 새롭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손을 잡는 것까지는 했지만 더 깊은 관계는 아직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민우 씨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때 한복집에 새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습니다. 지수였어요. 30살 패션 전공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복을 좋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발랄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 지수야. 우리 잘 지내보자. 지수와 민우 씨도 금세 친해졌어요. 민우 씨가 사진작가라는 걸 알고 신기해했습니다. 오빠, 전통 홀레 사진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한복 촬영 배우고 싶어요. 지수 씨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수는 젊고 예뻤습니다. 민우 씨와 나이 차이도 25살. 저보다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도 훨씬 어울려 보였어요.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젊은 여자 질투하는 꼴 보기 싫었으니까요. 손님이 떠난 오후였어요. 지수가 민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촬영 현장 한번 구경 가도 돼요? 그럼요. 다음에 같이 가요. 저도 가고 싶은데. 속으로 삼켰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광안리 상인회 회식이 있었습니다. 상인회 언니들과 고깃집에 갔어요. 민우 씨도 초대했습니다. 민우 씨도 오세요. 우리 상인회 회식이에요. 제가 가도 돼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한복집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함께였어요. 사장님, 저도 가도 돼요? 그럼 같이 가자.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상인회 언니들이 반겨줬어요. 어머, 민우 씨 오셨네.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 은희야, 좋겠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뭐야? 우리 눈에는 다 보이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우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지수는 민우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기를 구웠어요. 민우 씨가 제 앞 접시에 고기를 놓아줬습니다. 은희 씨, 드세요. 고마워요.
지수가 말했어요. 민우 오빠, 저도요. 네, 지수 씨도 많이 드세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춘자 언니가 말했어요. 민우 씨, 은희 잘 부탁해요. 네, 우리 은희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잘해줘요.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네, 잘할게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영숙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민우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약혼까지 했었는데 파혼했어요. 어머, 왜요? 민우 씨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은희랑 잘 되면 되지. 민우 씨가 제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민우 씨에게 소주를 따랐어요. 오빠, 한잔 하세요. 고마워요. 저도 따를게요. 제가 민우 씨 잔을 채웠습니다. 지수가 물었어요. 오빠는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민우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인 사람이요. 나이나 외모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오빠는 깊이가 있으시네요. 술이 계속 돌았습니다. 민우 씨가 점점 취해갔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은희 씨, 오늘 예뻐요. 민우 씨, 취했어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언니들이 킥킥거렸습니다. 2차로 노래방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민우 씨, 괜찮아요?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저도 같이 갈게요. 지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지수야. 넌 언니들이랑 노래방 가. 내가 모셔다 드릴게. 그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를 잡아 민우 씨를 태웠습니다. 민우 씨, 주소 알려주세요. 은희 씨, 네? 은희 씨 집에 가고 싶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우 씨, 취했어요. 집에 가야죠. 은희 씨 집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아주지 않았어요. 운전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알겠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택시가 제 집 앞에 섰습니다. 민우 씨를 부축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어떻게든 끌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히려 했는데 민우 씨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네, 고마워요. 기회 주셔서. 민우 씨, 지금 많이 취했어요. 좀 쉬어요. 은희 씨, 저 진심이에요. 취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알아요. 정말요? 응, 알아요. 민우 씨가 제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그의 품에 안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은희 씨, 응, 사랑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우 씨. 키스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깊게. 7년 만에 키스였어요.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민우 씨가 제 목을 타고 내려오는 키스를 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민우 씨, 잠깐. 네? 나 무서워. 뭐가요? 나 이미 늙었어. 몸도 예쁘지 않아. 주름도 많고. 민우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은희 씨가 제일 예뻐요. 제 눈엔 그래요. 민우 씨, 천천히 할게요. 은희 씨 속도에 맞출게요. 괜찮으면 말해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들어가는 침실. 떨렸습니다.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옷을 벗겼어요. 부끄러웠습니다. 65살 몸, 처진 피부, 희미해진 탄력. 불 끌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은희 씨 보고 싶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우 씨도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가 엄청 컸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서. 그리고 해바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구슬들이었어요. 규칙적으로 배열된 작은 돌기들. 빛을 받으니 마치 꽃잎처럼 보였습니다.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크기도 컸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그 구슬들,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어요. 은희 씨, 무서우시면 안 해도 돼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민우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아팠습니다. 너무 컸거든요. 아파요. 제가 신음했습니다. 미안해요. 천천히 할게요. 민우 씨가 멈췄어요. 제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아,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응, 이상해. 근데 좋아. 죽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빨리 끝냈습니다. 제 쾌감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달랐어요. 제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파하면 멈췄고 좋아하면 계속했어요. 그 구슬들이 신기한 자극을 줬습니다. 은희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올라오는 느낌. 70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민우 씨, 네, 나 이상해. 뭔가 괜찮아요. 그대로 느껴봐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며 온몸에 전율이 퍼졌어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민우 씨도 함께 끝을 맞았어요. 둘 다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요? 아팠어요? 아니야. 행복해서. 민우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은희 씨. 그날 밤 저는 알았어요. 여자로서의 제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65에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민우 씨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체온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민우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 씨. 웃음이 났습니다. 안녕. 어젯밤 기억나요? 당연하죠. 후회 안 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너는? 저도요. 최고였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이제 우리 정말 사귀는 거예요? 응. 이제 정말 우리 사귀는 거야. 민우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민우 씨는 매일 아침 제 집에서 일어났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우리를 보며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오빠, 혹시 지수야? 눈치챘어요. 둘이 사귀시는 거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응, 그래.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축하드려요. 언니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지수야. 민우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줬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오빠, 언니 잘해주세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도 남자친구 있어요. 대학원 선배인데 곧 만나실 거예요.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괜히 질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축하해. 지수야. 언니도 축하해요. 오빠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언니한테 잘해주시고.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더 잘 받고 있어요. 며칠 후 딸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을 떨며 번호를 눌렀어요. 민우 씨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혜야. 응.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목소리가 심각해지셨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응. 누구세요? 한복집에 자주 오던 사진작가. 박민우 씨야. 아, 그분. 또 침묵. 지혜야. 화났어? 미안해. 엄마가. 아니에요. 응? 엄마. 축하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심이야? 네. 엄마 행복하시면 돼요. 7년 동안 혼자 계시는 거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근데 요즘 표정 좋아지신 게 느껴졌어요. 지혜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고마워. 딸, 그분 언제 만나볼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저녁 먹자. 좋아요. 서연이도 데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우 씨를 안았습니다. 딸이 축하해줬어요. 다행이에요. 걱정했는데. 나도 주말에 딸네 집에 갔습니다. 민우 씨와 함께 초인종을 누르니 손녀 서연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할머니, 그리고 낯선 남자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연아, 인사드려. 이분은 민우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민우 씨가 무릎을 꿇고 서연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서연아.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 남자친구예요. 서연이가 웃었어요. 남자친구요? 할머니가? 응. 이상해? 아니요. 신기해요. 딸 지혜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어요. 사위도 반겼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민우 씨 덕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사진 찍는 일을 해. 전통 혼례 사진 같은 거. 와, 멋있어요. 서연이도 나중에 한복 입고 사진 찍어줄게. 정말요? 좋아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평생 잘할게요. 평생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결혼할 생각이에요. 은희 씨가 괜찮으시다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혜가 웃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지혜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 결혼 이야기 나와서 놀라셨어요? 응. 조금. 싫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좋아. 근데 무서워. 뭐가요?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나이 차이도 있고. 민우 씨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은희 씨, 저는 매일 행복해요. 아침에 은희 씨 얼굴 보면서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이게 행복이에요. 나도 행복해. 그럼 됐어요.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전통 홀레복 9벌이 완성됐습니다. 경주, 전주, 부여, 안동, 각 지역별 전통을 담은 홀레복들. 민우 씨가 찍은 사진들도 멋있었어요. 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희 선생님, 민우 선생님, 작품이 정말 훌륭해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회 날짜를 12월 15일로 잡았어요. 이제 마지막 10번째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우 씨가 한복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은희 씨,
응, 10번째 홀레복 말인데요. 응, 어떤 걸로 할까 고민했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우리 거하면 어때요? 네, 우리가 입을 홀레복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은희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우야,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아니, 안 기다려도 돼. 정말이요? 응. 나도 민우랑 결혼하고 싶어. 민우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가게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지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지수야. 그날부터 마지막 홀레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입을 홀레복, 민우 씨가 입을 홀레복,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한 땀 한 땀, 바늘 끝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빨간색과 금색. 전통 홀레복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색을 골랐어요.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 이게 우리 홀레복이에요? 응. 예쁘지? 정말 예뻐요. 은희 씨가 만든 거니까. 민우 씨, 것도 만들었어요. 신랑 관복, 남색 바탕에 금색 자수. 어깨가 넓은 민우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홀레복이 완성됐습니다. 두 벌을 나란히 걸어두고 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우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줬어요. 은희 씨, 이거 입고 결혼해요. 응. 우리 결혼하자. 전시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12월이 왔어요. 부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민우 씨가 말했어요. 은희 씨, 눈 와요. 예쁘다. 은희 씨가 더 예뻐요. 웃음이 났습니다. 12월 15일. 전시회 당일. 아침부터 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하는 날.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요? 응. 엄청. 나도요. 근데 행복해요. 나도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날씨가 맑았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오늘 우리 결혼하는 날이에요. 응. 믿기지가 않아. 나도요. 꿈 같아요.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문화재단 관계자들, 지역 언론 기자들, 상인회 언니들, 한복집 단골 손님들, 딸 지혜와 사위, 손녀 서연이도 왔습니다. 지수도 남자친구와 함께 왔어요.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지수야. 전시회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홀레복들을 구경했어요. 10벌의 전통 홀레복이 갤러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손길이 느껴져요.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민우 씨 사진도 멋있네요. 전통이 살아있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6개월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 오후 2시, 특별 행사 시간이 됐어요. 문화재단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든 두 분, 최은희 한복 장인과 박민우 사진작가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홀레를 올리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번째 홀레복은 바로 두 분을 위한 것입니다. 준비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만든 홀레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금색이 아름다웠어요. 지혜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홀레복 입혀드릴게요. 고마워. 딸, 지혜가 조심스럽게 홀레복을 입혀줬어요. 한 겹 한 겹 정성스럽게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65의 저, 빨간 홀레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서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완전 예뻐요. 공주 같아요.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민우 할아버지, 그럼 정말 사랑해. 갤러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홀레복을 입은 민우 씨. 멋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가 다가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희 씨, 정말 아름다워요. 민우 씨도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간단한 세레모니가 시작됐습니다. 전통 방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재단장이 말했습니다. 두 분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 씨, 저는 은희 씨를 사랑합니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있어 줄래요? 네, 나도 민우 씨 사랑해요. 평생 함께 할게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어요. 손녀가 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상인회 언니들이 박수쳤어요. 지수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 행복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있었어요. 갤러리 한쪽에 차려진 테이블. 따뜻한 음식과 케이크. 춘자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기억나요. 할머니가 무슨 연애냐고 했죠. 미안해. 그때는 몰랐어. 진짜 사랑이란 걸. 이제 알겠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 영숙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용기 내볼까? 언니들이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민우 씨와 함께 사는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늘 정말 꿈 같았어. 저도요. 근데 은희 씨, 이제 진짜 우리 부부예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 신기해. 저도 신기해요. 근데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우 씨도 행복하게 해줄게. 키스했어요. 오늘 몇 번째 키스일까? 하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그날 밤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민우 씨 품에 안겨서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평생 함께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광안리로 돌아와 한복집을 재개장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친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첫 냄새, 풀 냄새, 집 같아. 우리 집이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민우 씨는 2층 작업실에서 일했어요. 저는 1층에서 한복 작업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들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은희 씨랑 매일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나도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생 이막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래요? 저희가요? 네. 늦은 나이에 재혼하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출연할게요. 촬영 날이 왔습니다. 한복집에서 진행됐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하신 계기가 뭐예요? 외로웠어요. 외로우셨어요? 네. 남편 먼저 보내고 오랜 시간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민우 씨를 만나셨군요. 네. 민우 씨가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진행자가 놀랐습니다. 다시 여자로요? 네.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민우 씨가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나이 차이는 문제 안 되셨어요? 처음엔 두려웠죠. 어떤 점이 두려우셨어요? 10년 차이잖아요. 나중에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결혼하셨네요? 네. 민우 씨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우 씨도 말했습니다. 은희 씨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은희 씨니까 좋았던 거예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랑의 늦은 때는 없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네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받았어요. 나도 용기 낼게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한복집에 손님이 더 많이 왔습니다. 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은희 선생님 한복 입고 싶어요. 주문이 밀려왔어요. 민우 씨가 1층에 내려와 도와줬습니다. 같이 일하니까 더 좋아요. 응, 나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손녀 서연이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우리 가족 주제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얘기했어요. 뭐라고? 우리 할머니는 65에 재혼하셨어요. 나이 차이 나지만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늦은 때는 없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아,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쳤어요. 고마워. 우리 서연이,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민우 씨가 안아줬어요. 왜 울어요? 너무 고마워서. 서연이가요? 우리 손녀가 날 자랑스러워한대. 당연하죠. 은희 씨 정말 대단하시니까.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 결혼해요. 진짜? 축하해. 언니가 용기를 줬어요. 나? 네. 나이 차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잘했어. 지수야. 행복해라. 지수 결혼식에 갔습니다. 지수가 제가 만들어준 한복을 입고 결혼했어요. 언니가 만들어주신 한복 입고 결혼해요. 예쁘다. 지수야. 고마워요, 언니. 결혼식이 끝나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지수야, 용기 낸 거지. 언니가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고마워. 언니도 행복하세요. 너도.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었어요. 한복집 앞에 눈이 내렸습니다. 함께 눈을 치웠어요. 추워. 이 나이에 눈 치우기 힘들어. 괜찮아. 내가 할게. 집에 들어가서 차 마시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 생각나? 응, 커피 들고 한복집 들어온 날. 나도. 당신이 미소 지으며 반겨줬지. 웃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몰랐지. 근데 잘 됐어. 나도. 민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평생 함께 하자. 응. 언제까지고.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나이 차이가 문제라고요. 오래 못 갈 거라고요.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냐고요. 할머니가 그러면 쪽팔리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했으니까요. 민우를 만나기 전까지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 그런 건 잊고 살았죠. 폐경도 지났고 그쪽은 말라버렸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우는 제게 다시 숨쉬는 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민우의 몸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크기도 크고 다른 것도 있었죠. 이 나이에 이런 걸 경험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배려심이 넘쳤어요. 천천히 제 템포에 맞춰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나이에도 여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배려하는지가 전부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제 이야기에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재혼? 뭐하러 해? 혼자가 편한데. 남자 뒷바라지만 또 하게 생겼네. 유산 문제로 자식들이랑 싸우게 될 텐데. 맞아요. 저도 그런 걱정 다 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제가 운이 좋았던 건 민우 씨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민우 씨가 막상 재혼하고 나면 다른 남자들이랑 똑같을 수도 있겠죠. 모든 재혼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면 부정적인 것만 끌어당겨질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분들도 많으시고 그게 틀린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죽은 배우자 때문에 죄책감 느끼시나요? 나이 들어서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손주 있는 나이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다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재혼이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외로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마음이 뛰는 사람이 있다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주변 눈치도 보였고 이 나이에 맞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민우 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용기 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꼭 재혼하시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커피숍 가서 수다 떨고 산책하고 등산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모든 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살고 있는 내면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각자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 서로 욕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다양하니까요. 민우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은희 씨, 뭐해요? 이야기 정리하고 있어. 우리 이야기요? 응.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네요. 그러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응. 우리 평생 함께 하자. 네. 평생 함께해요. 창밖에 눈이 내립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사랑의 늦은 때는 없다는 걸.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